네, 이 세상에서 자연의 위대함에 견줄 것은 없다는 글귀가 귓가에 맴도는 요즘입니다.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의 자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고통에 울부짖는 사람들, 지진의 공포는 비단 네팔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연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말 역시 어느 때보다 가슴 속에 깊이 다가오네요. 지진이 발생한 지 사흘을 넘겼습니다. 조용한 나라 네팔은 3,000명, 아니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을지도 모르는 죽음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네, 한때 히말라야 트레킹에 나섰던 우리 경찰이 실종됐다는 아찔한 소식까지 들려왔는데요. 대지진의 여파는 고스란히 여진의 공포로 이어지고 있고요. 엄청난 눈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전 세계 산악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허물어진 건물의 잔해 틈에서 생존자가 실려 나옵니다. 앰뷸런스에 눕히자 먼지를 뒤집어 쓴 남성은 그제서야 힘겹게 숨을 내쉽니다. 진도 7.8의 대지진이 강타한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를 중심으로 한 구조 작업이 외곽으로 확대되면서 희생자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국제구호기구 관계자는 200에서 1,000명이 사는 마을 전체가 산사태에 묻혀버린 일이 드물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온라인판은 네팔 당국자를 인용해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대 10,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베이스 캠프에 머물던 산악인들의 목소리가 다급해지고 50층 건물 높이의 눈더미는 순식간에 캠프를 덮칩니다. 대지진 여파로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산에서 거대한 눈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100명 안팎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원들과 등반에 나섰던 구글 임원도 이번 산사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4월 에베레스트 눈사태로 16명이 숨진 것을 웃도는 역대 최악의 참사입니다. We are because the cloud has rolled in and it's snowing, which ordinarily would be quite pretty, but all we can hear is rocks crashing down around us. Very similar to what we experienced yesterday. Again, fairly violent. 네, 국제구호기구를 통해 네팔 어린이를 후원해온 제 후배 기자의 걱정 가득한 눈빛이 잊혀지질 않는군요. 한때 이 어린이와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더 마음을 졸여야 할까요? 네, 마음을 졸이는 사람은 여기 또 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 앞머리에 서 있는 사람을 꼽자면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이분을 들 수가 있을 텐데요. 본 게임을 앞둔 검찰 수사, 두 분의 심경은 날카롭고 두렵고 혹은 억울하고 아무튼 참 복잡할 것 같네요. 네, 수사의 지붕을 얹기 위해 기반을 다지고 기둥을 세워야 한다는 표현을 검찰이 했는데요. 이제 기둥 세우는 일이 곧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붕에 이름을 새길 분들 심경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해가 될 것 같네요. 성완종 리스트 의혹의 중심에 섰던 이완구 총리. 결국 취임 2달여 만에 사의를 전달했고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서 이제 검찰 수사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야권의 공세를 받아온 홍준표 경남지사 역시 그야말로 사면 초가에 빠졌습니다.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속속 제기되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소환 통보 받으신 거 있습니까? 참나, 기가 차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12일간의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복잡한 심경으로 전용기에 올랐고 장거리 비행과 낯선 환경까지 참 몸과 마음이 견뎌내기 힘들었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순방 기간 동안 고열과 복통에 시달렸던 박 대통령. 결국 건강에 무리가 왔다는 소식이 귀국과 동시에 청와대로부터 들려왔네요. 박 대통령은 평소 순방차 출국하거나 귀국할 때는 전용기 내부를 돌면서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기내 간담회를 했지만 이번에는 생략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한국으로 출발하기 직전 진찰을 받아본 결과 편도선이 많이 붓고 고열에 복통이 있어 주치의가 안정을 취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순방 취재단이 고생했다며 간담회를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주치의의 의견을 존중해 간담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박 대통령이 순방 기간 고열과 복통에 시달리면서 일정을 소화했다며 주사와 링거를 맞으며 강행군을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여전히 좋지 않은 탓에 오늘부터 29일까지 사흘간 공식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흔히들 마음의 병이 몸의 병까지 불러온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유쾌하지 않은 국내 상황을 안고 떠난 순방길. 대통령의 심신은 지난 12일 동안 참 많이 고단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총리의 사표는 수리한 걸 보면 그만큼 이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아닐까 싶군요. 네. 물러난 이완구 전 총리 역시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하는데요. 현직 총리를 소환하는 헌정사상 초유회의를 피하게 된 검찰. 이 전 총리로서는 검찰에 불려가 불미스러운 인생의 한 페이지를 남기는 그런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한층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네, 행여 공정하지 못한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혀야겠고요. 비정상은 정상적인 길을 걷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흔들림 없는 국정기조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네. 조금은 무거웠지만요. 그래도 내일은 조금 더 희망찬 소식을 전해드릴 거란 기대를 안고 물러가겠습니다. 친절한 뉴스, 팍팍 이슈 펀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